안녕하세요. 이재숙입니다. 오늘은 기대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법칙은 남녀노소, 그 다음에 지역, 그 다음에 시간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법칙을 잘 이해하면 사는 것이 정말 홀가분하고 쉽고요. 재밌어요. 삶이 안전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을 하거나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할 때 그것이 욕망을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 법칙을 따르는 것인지 여기 한번 이렇게 비교하면서 한번 실험도 해보시고요. 이왕이면 법칙을 명확히 인식을 해서 법칙대로 내 삶을 운영하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길가를 나갔을 때 수많은 차가 다니잖아요. 오토바이도 빨리빨리 지나가고 막 큰 차도 다니고 작은 차도 다니고 되게 위험하고 무서울 수 있지만 교통법규를 잘 알면 어때요? 예, 안전해요. 아무리 큰 차가 막 수백 대가 와도 안전하죠. 초록불에 건너고요. 빨간불에 멈추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법칙을 잘 이해하셔서 한번 생활 속에 발견도 해보시고 적용도 해보시고 느껴보시면서 내 삶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기대 법칙인데요. 기대 법칙은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기대를 받고 살죠. 부모님이 나를 기대했었고 또 나도 내 자식에게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에 대한 기대감도 있어요. 그리고 사회에 대한 기대감도 있죠. 모든 국민이 어떤 기대감을 가질 때 거기에 맞는 시대에 맞는 정치인과 그 다음에 정책이 수립되면서 그 나라가 흘러가죠. 물론 우매한 국민들이 많으면 나라가 제대로 가기가 어렵지만 우리는 큰 이상이 있잖아요. 홍익인간. 네. 그래서 그 큰 어떤 역사적인 그런 당위성 앞에서 큰 생각을 가지고 민주주의를 추구하면서 좀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회적인 기대에 의해서 사회는 흘러가고 거기에 맞는 지도자가 뽑히고 거기에 맞는 정책도 만들어지죠. 이런 여러 가지 기대감이 있는데요. 우선 자녀에 대한 기대감은 어떠세요? 늘 부모님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있나요? 넌 잘 될 거야. 넌 잘 살 거야. 이런 기대감. 또는 아유 저건 해서 네가 해서 뭐 하겠니? 네가 하는 게 뭐가 있니? 이런 좀 부정적인 기대감을 갖고 살았나요? 어떠신가요? 제가 가끔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처음에 만나서 면담을 하다 보면 이제 옆에 아이를 두고 어머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제 아이는 어떻고요, 저떻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툭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애가 좀 산만해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그때 애를 쫙 봅니다. 이상하게도요, 우리 아이가 좀 산만해요, 선생님. 이런 얘기를 한 순간 아이가 이렇게 산만해져요. 물론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렇게 인식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아이가 그 산만하다는 엄마의 기대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갑자기 막 부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하거나 그 산만함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막 연필도 떨어뜨리고요, 두리번거리고요, 막 이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웬만하면 아이에 대한 어떤 이렇게 상담을 할 땐 엄마 따로 이렇게 하고요. 아이 앞에서는 웬만하면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항상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정말 대단하다, 훌륭하다, 잘했어. 이렇게 늘 이야기를 해주죠. 그럼 아이가 처음에 왔을 때는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어수선하기도 하고 다른 애들과 조화도 안 맞고 학습 태도도 불량하고 이러다가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기대감, 선생님이잖아요. 선생님에 대한 그 기대감에 맞춰서 아이가 열심히 이렇게 바르게 생활하는 모습이 정말 많은 경험을 통해서 보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내 아이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러는 거 있잖아요. 너 그러다가 너 물 쏟는다.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아이가 이제 뭐 컵을 이렇게 불안정하게 두었다거나 뭐 이럴 때 엄마가 그런 경고를 하죠. 그러다 아이가 물을 탁 엎지르면 어때요? 그럴 줄 알았어, 너 물을 낼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때요? 엄마의 기대감이 네 현실이 되니까 너무 엄마 야단을 치는 것 같지만 좋아하는 거예요. 내 말이 맞지? 이렇게. 그래서 아이에게는 이런 부정적인 그런 기대감보단 좋은 기대감을 자주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친정 어머니께서 늘 좋은 기대감을 주셨어요. 넌 잘할 거야. 넌 잘 될 거야.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뭘 하다가도 좀 힘들거나 그래도 괜찮아. 잘 될 건데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패하기보다는 네, 성공한 경험이 더 많아지고 그것이 나의 어떤 하나의 신념처럼
믿음처럼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에 대한 나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죠. 자신에 대한 자기의 그 기대감 어떠세요? 여러분 스스로는 또 자기에 대한 기대감을 잘 갖고 계신가요? 자개념이라고 하죠. 내가 거울을 봤을 때 괜찮아. 뭘 조금 실수해도 괜찮아. 이 정도는 또 잘해낼 수 있어. 실수할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아니면 내가 그렇지 뭐. 내가 하는 게 다 그렇지 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한번 자신에 대한 기대감은 어떤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하버드 대학에 로젠탈 박사가 실험을 했습니다. 아이들의 지능 검사를 해서 우수한 아이들을 3반으로 나눴다고 해요. 그래서 3분의 아주 우수한 선생님을 선정을 한 겁니다. 그 선생님들에게 얘기를 해줬죠. 여러분들에게 아주 우수한 아이들을 맡길 겁니다. 이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과의 학업, 이런 향상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실험을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세 선생님은 우수한 아이들을 맡아서 잘 가르치죠. 한 8개월 뒤에 성과를 봤더니만 이 3반의 아이들이 막 다른 어떤 아이들보다 탁월한 성적 향상을 보이고 심지어 지능지수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평가를 할 때 얘기를 하죠. 정말 우수한 아이들은 정말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때 박사가 얘기를 해요. 사실은 우수한 아이들을 이렇게 맡긴 것이 아니고, 우수한 아이들만 모아놓은 것이 아니고, 그냥 랜덤으로 이렇게 그냥 정규만 편성하듯이 편성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럼 어떻게 아이들이 이렇게 우수하게 잘 성적을 올릴 수 있을까요? 하다가 우리가 우수한 선생님이라고 했죠. 우수한 교사로 우리가 뽑혔기 때문에 우리가 잘 가르쳤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선생님들도 제비뽑기에서 뽑힌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평범한 선생과 평범한 아이들과 다른 이런 향상된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그 차이점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기대감인 거예요. 선생님이 아이들에 대한 기대감. 너네는 잘할 수 있어. 잘할 거야 라는 기대감이, 아이들이 실패를 하더라도 어때요?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잘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기대감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내 아이에게, 내 학생들에게, 또는 내가 직장에 있을 때 상사라면 부하 직원에게 어떻게 기대감을 표출하는가. 예전에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이 하나 있어요. 거기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이제 실험 하나가 나와요. 하와이의 카와이 섬에서 그 사람들을 종단 연구를 하죠. 한 30년을 해요. 이 섬의 사람들이 선정된 이유는 그 섬에서 태어나서 그 섬에서 사망하는 경우가 아주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타지로 가거나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렇게 봤는데 일상적인 어떤 다른 사람들과의 이 사람들의 그 성장, 이렇게 30년 연구를 해보니까 별 차이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30년 연구 그냥 거금을 투자해서 연구를 했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라고 이렇게 좌절할 쯤에 하나의 특이점을 발견해요. 고위험군이 있어요. 도저히 정상적으로 이렇게 성장할 것 같지 않은 약 201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임신한 상태, 그러니까 태아일 때도 엄마가 마약을 하거나 폭력을 하거나 성폭행을 당했거나 이렇게 불우한 어떤 환경 속에서 이미 태아부터 그런 환경에 노출된 아이들이에요. 거기다 태어나서 부모가 없거나 폭력 가정 막 이런 데서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이죠. 그래서 201명이 어떻게 이렇게 성장을 하는가 쭉 봤는데 그 중에 3분의 1, 약 72명은 리더로서, 장학생으로서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을 한 거예요. 도대체 도저히 정상적인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없는 아이들 중에서 어떻게 3분의 1은 이렇게 훌륭하게 탁월하게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공통점이 하나 발견을 한 거예요. 뭐냐면 이 72명에게는 항상 이들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단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할머니가 아유 내 새끼 이뻐 잘 될 거야 이런 아이가 있고요. 어떤 아이는 학교 선생님이 훌륭하다 넌 잘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는 거죠. 심지어는 한 아이는 이발소에 정기적으로 이렇게 머리를 하러 가잖아요. 그럼 그분이 아유 자식 똑똑한 놈 잘 시킬 거다. 훌륭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단 한 명의 긍정적인 피드백자가 있다. 그런 기대감이 이 사람을 성장시켜주는 거예요. 내 아이는 어떤가요? 내 아이는 주변에 어떠세요?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사람이 있나요?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정말 아이에게 내가 이 아이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내 아이에게 그런 사람이 없다면 내가 부모인데 나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라도
부모가 일관되게 너는 잘 될 거야, 잘 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 회복 탄력성은 뭐냐면, 한 인간이 환경에 적응을 하고 그 환경을 스스로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총체적인 역량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넌 잘 될 거라고 했을 때 어려운 환경에서도 어때요? 어려운 환경을 타산지석으로 삼고 거기에서 유리한 점을 뽑고 거기에서 내가 좋은 경험을 얻는 거죠. 저는 불행한 과거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불행한 역사도 없고 불행한 어떤 순간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단 그 상황에서 교훈을 얻는다면 그 어려운 상황은 나에게 힘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고 내 어려운 역사는 더 번창할 수 있는 그런 교훈을 주는 어떤 순간이 될 거예요. 저는 나쁜 과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경험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내 아이가 회복 탄력성을 이렇게 높게 갖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좋은 기대감을 갖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 누구가 아니고 엄마인 내가 내 아이에게 좋은 피드백을 주고요. 또 내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에게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수고했어. 그 어려운데도 잘 살아냈어. 앞으로 잘할 수 있을 거야. 그 힘든데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잖아. 지금부터는 더 잘 살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그런 사람이 스스로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대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자녀에 대한 기대, 나 자신에 대한 기대, 사회에 대한 기대, 이 나라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 역사에 대한 기대감, 그렇죠? 좋은 기대감으로 좋은 미래를 기약하면서 오늘 하루를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아이에게 단 한 명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사람, 바로 엄마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